대출 지니어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정식 팀장입니다. 12월 16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매매를 막기 위해 대출을 규제한 것인데요. 그 항목으로는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었고, 두 번째, 집 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세 번째, 보유세 부담도 늘렸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 관련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LTV,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가령 3억 원짜리의 집의 LTV가 70%라면 최대 2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DTI, 연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DTI가 높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이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반영합니다.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 원 이하분까지는 40%, 9억 원이 초과되는 분에 한해서는 20%를 적용하고 1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5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6억 원이었던 게 현재는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인 3억 6천만 원, 9억 원 초과분인 6억 원에 대해서는 20%인 1억 2천만 원, 총 4억 8천만 원으로 대출이 규제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1216 대출 규제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1%가 좌지우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 빚을 내서 투기하는 투기 과열 현상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은 부동산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집 공급은 더 부족해지고 상승세를 타고 있던 전셋집들의 가격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 개편과 맞물려 강남과 목동 등 학군 수요가 높은 지역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거기에 매매 수요자들이 전세 수요자로 전환함에 따라 서울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16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주요 지역의 전셋값이 잇따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발표 전보다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오른 단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양천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두세 달 만에 전셋값이 눈에 띄게 올랐다, 거의 5천만 원은 올랐고 매물도 거의 없다라고 하였고, 같은 지역 B 공인중개업소 대표 역시 당장 20평대 매물은 찾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전셋값 상승은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감정원이 2020년 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0.43포인트 상승했고, 이는 2015년 11월 23일 조사 이후 약 4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들어서면 전세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였고, 내 집 마련 수요가 당분간 임차 시장에 머물면서 교통 여건과 학군이 우수한 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까다로워져 주택 임대업과 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 지역뿐만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에서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담보 인정 비율, 즉 LTV를 종전 40%에서 20%로 축소, 시세 15억 원 초과분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 이러한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강력 대출 규제라는 점에서 과잉 규제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국의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선은 국내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주요 국가별 LTV 상한 비율을 비교해보자면 미국 80%,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85%, 네덜란드 100%, 홍콩 90%, 싱가포르는 1주택자는 75%, 2주택자는 45%로 LTV 상한을 묶었고, 중국은 집값이 높은 베이징, 광저우, 선전, 선양의 LTV 상한을 30에서 35%로 제한했는데 이 역시 서울보다는 높습니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주택 투기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만큼 강도 높은 LTV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각국이 LTV 상한을 두는 추세지만 대부분 국내보다 규제 수위가 훨씬 낮고 금융회사 자율로 LTV 상한을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번 12.16 대책은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의의 실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쓰고 없는 사람이 덜 쓰는 것이 자유경제의 기본인데 이번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자유경제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방침, 과연 있는 사람들을 꿈쩍이라도 하게 할까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진 않을까요?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뒤늦게 정책을 뒤집으며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편법 대출 가능성이 지적되자 하루 만에 뒤집고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고 또한 시세 15억 원을 초과한 재건축 단지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2.16 대책 시행 전 착공 신고 단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대출을 다시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외틀비틀한 행보에 국민의 혼란만 늘어가고 있습니다.